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 BCA 리서치에서 2025년에 금리가 최소 50bp, 최대 100bp까지 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또 전했는데요. FOMC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50bp 인하할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와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BCA 리서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OMC가 예상했던 이 50bp 금리 인하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.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핵심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, 코어 PCE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고요. 특히나 코어 PCE 같은 경우 2025년 초까지 2.5%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한 이는 연준의 예상보다 빨리 이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.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실업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최근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었던 3.4%에서 이제 4.2%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연준은 이제 4.3%의 실업률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4.3% 정도에 도달하려면 이 노동시장 모멘텀이 크게 변화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런 특별한 요인이 없다라고 전했고요. 세 번째 이유로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좀 제조업 위축 가능성 때문에 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이제 제조업이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에 따라 특히 BCA 리서치는 2025년 3월 처음으로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만약 PC 인플레이션이 3회 연속으로 평균 0.2% 이하로 나타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최대 총 100bp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이제 다음 소식은 산타랠리 기간이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. 올해 산타랠리 기간은 이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인데요. 이제 지난 첫 번째 산타랠리 시즌이 기간이었던 이 10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가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이제 S&P 500 같은 경우는 1.1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1974년 이후 50년 만에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조금 더 이 산타랠리와 관련돼서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 주식 통계를 살펴보면 여태까지 주가가 크리스마스 전주에 1%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13번이 있었고 이때 평균적으로는 2.3% 정도 하락을 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는 산타랠리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까지는 주가가 1.8%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고요.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산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전 전주에 주가가 0에서 1% 정도 하락을 한 경우가 11번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주가가 평균적으로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연말까지 0.3% 상승을 했고 또한 0에서 1% 정도 크리스마스 전주에 상승한 경우는 이후에 0.6%,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전주에 1% 정도 상승을 했다면 1% 이상 상승을 한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0.3%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인 12월 18일부터 24일 동안 주가가 0.13%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경우를 이제 이 통계에 돌이켜 본다면 향후 이제 오늘부터 또 연말까지 0.3%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별로 얼마나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상승 확률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 첫날 S&P 500 같은 경우 평균 0.34%, 약 65.7%의 확률로 0.34%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둘째 날 같은 경우 이제 0.07% 평균적으로 S&P 500은 0.07%, 약 57.1%의 확률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셋째 날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후 셋째 날은 주가가 0.24% 상승을 하는데 약 60%의 확률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한편 이에 대해서 조금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. 이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있고
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하며 12월은 원래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승 확률이 74%나 되지만 2024년은 그보다 좀 낮은 26%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등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스티브 카플란 같은 경우 약세장이 이미 좀 시작됐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조금 우려 섞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트루 컨트라리안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이 스티브 카플란 같은 경우 현재 기술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고 또 큰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며 2025년 QQQ가 $300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. 현재 이제 QQQ가 가격이 $529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전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현재 기업들이 AI와 관련돼서 지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좀 수익 창출이 제한적인 점. 두 번째로는 헤지펀드들이 기술주 거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일 주가가 이렇게 20% 정도 조정을 받는 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갑자기 수조 달러의 펀드들이 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제히 매도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점. 세 번째로는 최근 내부자 매도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점.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이와 함께 이제 현재 약세장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강세장 이후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31에서 3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 저점을 찍은 후 다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. 이와 함께 또 만약에 약세장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면 이 기술주나 대형주 대신에는 2002년과 2007년 즉 이제 닷컴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을 많이 했던 섹터였던 이 이머징 마켓, 금광채굴주, 원자재 그리고 소형주나 중형주를 좀 추천한다라고 전했습니다.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이 트루 컨트라리안 인베스트먼트의 스티브 카플란은 과거에도 이 QQQ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가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크게 의식하시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술주는 무엇일까라는 소식인데요. 일단 먼저 시총 50억 달러 이상 기업들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술주 탑 5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엠러빈인데요. 엠러빈은 미주미를 통해서도 몇 번 소개가 되었고 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엠러빈은 엠러빈 맥스라는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앱 개발자들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에드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게임을 퍼블리싱하거나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. 최근에 이렇게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엑손이 성공을 했고 또 모바일 게임 부문 외에도 이렇게 이커머스 부문에서도 광고를 이렇게 다각화를 시도를 함에 따라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주가 상승과 실적의 상승이 있으면서 올해 YTD 기준 주가가 약 781.46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올해 초에 기업 가치는 약 130억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1130억 달러의 이렇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며 정말 굉장히 큰 한 단계 성장이 아닌 정말 몇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제 2위 기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. YTD 기준 422.74% 상승했습니다. 올해 비트코인 상승에 정말 거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 말고도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니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을 이뤘고 이에 따라 조금 프리미엄이 있는 편입니다. 물론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컸다가 노란색이 프리미엄 표시인데요. 프리미엄이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기업은 팔란티어죠. 네, 또 미주미에서는 알란티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렇게 팔란티어는 올해 이제 23년 4분기 첫 흑자 전환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또 계속해서 올해 S&P 500과 나스닥 100에 모두 편입되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더 많은 또 성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런 긍정적인 주가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현재 YTD 기준으로 396.86%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4위는 이제 역시 암호화폐 및 개인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래소인 이 로빈후드, 거래소가 아닌 거래 앱이죠. 거래 앱인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상승과 함께 또다시 이 기업도 빠른 성장을 거뒀고 YTD 기준으로 약 219.97%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제 마지막 5위 기업은 이 엔비디아인데요.
엔비디아는 역시 또 미주미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이런 함께 가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YTD 기준 191.09% 상승하며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들 중에서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조금 더 소식을 살펴보면 이번에 xAI가 이렇게 또 새롭게 펀딩 라운드, C 펀딩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40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6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요. 엔비디아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. 이번 펀딩 라운드에는 이 엔비디아 외에도 이제 주요 금융회사들인 이 모건 스탠리, 블랙락,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이런 투자 회사들도 참여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AMD와 엔비디아도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에 펀딩 C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조금 보면 이 AI 챗봇의 그록을 훈련시키는 이 콜로서스라는 슈퍼컴퓨터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이 콜로서스가 10만 개의 엔비디아 H100 GPU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향후에 이제 5만 개 H200을 탑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20만 개의 GPU로 확장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뭐 이렇게 또 엔비디아가 자금을 투자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엔비디아로 돌아오는 이 GPU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오늘 오징어 게임 2 발표가 있고 또 목표가 인상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한국 시간 기준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됩니다. 이번 오징어 게임 2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물론 시즌 3까지 포함이긴 하지만 이 배우 개런티 제외 약 1,000억 원의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시즌 1 대비 4배의 이런 제작비가 들인 이런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은 이런 드라마라고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. 이번에는 7부작이 또 한꺼번에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. 공개 전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청했던 이런 외국 평론가들을 좀 평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호평을 보내고 있고 아직 공개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 베스트 TV 시리즈 부문에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어서 또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. 또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또 키뱅크는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기존 785달러에서 1,000달러로 이렇게 인상을 하며 향후 넷플릭스가 경쟁의 강도가 좀 완화될 것이고 다양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라이브 이벤트 그리고 과거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EPS와 이런 잉여현금 흐름 창출이 있다라고 하며 목표가 1,000달러로 인상을 하였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이 방금 살펴본 이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징어 게임 2 발표 이후 또 어떠한 이런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첫 번째로 이제 BCA 리서치에서 최대 100bp까지 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소식, 두 번째로는 이 산타랠리 이제 시작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스티브 카플란의 현재 기술주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있고 약세장에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소식, 네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기술주 시총 50억 달러 이상 기업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 탑5 알아보았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xAI와 관련돼서 또 이런 엔비디아와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과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 방영하는데 과연 넷플릭스에 어떤 긍정적 영향 미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